안녕하십니까? 세부 부동산 114 바비입니다. 이 내용들은 필리핀에서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시는 걸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접근하고 점점 깊고 전문적인 내용들로 채워나가겠습니다. 이 내용들로 인해 여러분들이 보다 현명한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OFW라는 것과 이 사람들이 필리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인 내가 필리핀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과 OFW가 무슨 상관인데?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만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이 내용을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서 꼭 넣어야 했던 이유를 아시게 되시니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OFW는 해외 필리핀 근로자의 약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필리핀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고용되거나 일하는 필리핀 사람들을 말합니다. OFW는 의료, 엔지니어링, 요양, 서비스업, 건설, 가사도우미, 정보기술 등과 같은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부자가 아닌 계층이면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해외에서 나가서 일할 수 있다면 다 나가고 싶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해외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더 나은 직업 기회, 더 높은 임금, 그리고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추구하는 것과 필리핀에 살고 있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려는 열망이 큽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해외에서의 임금과 필리핀 내에서의 임금의 격차가 너무 차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OFW들은 계약 조건에 따라 해외에서 고용됩니다. 짧게는 9개월, 길게는 몇 년씩 해외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필리핀에 살다 보면 자연스레 필리핀 정부가 OFW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를 생각하면 그들이 가족에게 송금하는 돈이 필리핀의 외환 수익에 크게 기여하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이는 필리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물론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의무조항으로 임금의 70~80%를 해외에서 일하는 본인 계좌가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보호자를 지정하여 그 사람의 계좌에 입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송금도 있겠지만 아예 임금을 받을 때 필리핀 국내로 송금을 강제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필리핀 정부도 이들에게 혜택과 복지 정책을 부여하고 있는데 필리핀 해외고용청, 해외근로자복지청 등 OFW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필리핀에서 OFW의 장단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훨씬 높은 임금으로 가족들의 생활 기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외 자금의 대규모 송금으로 인해 필리핀 경제에 크게 기여하여 안정성을 제공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해외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이 노동자들이 필리핀에 돌아왔을 때 필리핀 자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전 세계적인 인적 인프라를 확장시킬 수 있고 이는 미래에 더 나은 직업 기회와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우선 강제적으로 가족과 분리되는 상황입니다. 필리핀에 살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지나치게 끈끈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강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와 필리핀의 문화, 언어 차이로 인해 많은 고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우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악조건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뉴스에 이와 관련해서 학대받다 사망하는 내용이 방송되기도 합니다. 넷째, 많은 근로자들은 장기 계약이 아니라 짧은 기간만 계약제로 일하게 됩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고급 인력들의 고질적 해외 유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에 살면 그 공백을 느낄 때가 많은데 전문 교육을 받은 많은 필리핀인들이 해외에서 일하다 돌아오기보다 가능하다면 높은 임금 등으로 그곳에 정착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필리핀으로 볼 때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인 내가 필리핀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과 OFW가 무슨 상관인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OFW가 필리핀 부동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한 핵심 내용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OFW가 필리핀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액은 꽤 많은 부분이 부동산 투자에 사용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자금들은 특히 콘도,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두 번째, 빠기 비교 주택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은행 대출의 문턱은 한국과 비교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구조상 필리핀에서는 대출은커녕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없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 구조상에서 장기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 혜택을 필리핀에서 OFW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은 자연스레 대도시가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섬나라의 특성상 각 지역으로 이동이 쉽지 않은 특성 때문에 OFW 지원 기회가 마닐라, 세부 등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금액이 미치는 부동산 시장이 대도시부터 시작되어 지방으로 분산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로, 거주하는 목적보다 투자 목적도 많이 발생합니다. 중개 업무를 하다보면 만나는 집주인분들이 과거 OFW로 해외에서 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임대수익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콘도를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목격됩니다.
필리핀 부동산 투자 시 이 시장이 OFW의 영향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이 상황도 고려하시는 것이보다 현명한 투자를 하시지 않을까 해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필리핀 부동산 시장의 법적 규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슬기로운 필리핀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